옛날 옛적 프랑스의 푸른 들판과 높은 산들 사이에 작은 마을이 위치해 있었다. 이 마을은 잦은 안개와 고즈넉한 아름다움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그 중심에는 작은 호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사람들이 이 마을에 대해 특별히 기억하는 것은 마을 북쪽에 있는 높은 산과 그 정상에 있는 황금 봉우리였다. 황금 봉우리는 해가 질 때마다 눈부신 빛을 발하여 마치 온 세상이 금빛으로 물드는 듯한 장관을 이루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봉우리에 숨겨진 보물이 있으며 이를 찾는 자는 영원한 행운과 번영을 얻게 된다고 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봉우리에 도달한 사람이 없었고 그 복잡한 산길과 예측 불가능한 날씨가 도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마을에는 용감하고 호기심 많은 소년 루이가 살고 있었다. 그는 매일 황금 봉우리를 바라보며 그곳에 가고 싶다는 꿈을 키워왔고 어느 날 드디어 모험을 떠날 결심을 했다. 그는 마을 대장장이에게서 튼튼한 신발을 얻고 어머니가 마련해준 도시락을 가방에 넣고 새벽 일찍 떠났다. 1단계는 마을을 벗어나 들판을 가로지른 것이었으며 루이는 기세 좋게 산을 향해 걸음을 내딛었다. 아침 햇살이 그를 따스하게 비추었고 들판의 꽃들은 활짝 피어 루이의 도전을 응원하는 듯했다. 숲에 들어서자 분위기는 조금 달라졌다. 울창한 나무들이 그의 시야를 가렸고 낯선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그러나 루이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성난 비바람과 싸우며 계속해서 길을 나아갔다. 그렇게 숲의 끝에 다다랐을 때 그는 처음으로 산에 기슭에 서게 되었다. 다음 날 루이는 험준한 산길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바위투성이와 미끄러운 길은 그를 힘들게 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 와중에 루이는 우연히 작은 동굴을 발견하게 되었다. 호기심을 견딜 수 없었던 루이는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 보았고 그곳에서 광채를 발하는 이상한 돌을 발견했다. 돌은 알 수 없는 기운을 내뿜으며 마치 루이에게 말을 거는 듯했다. 돌이 빛나는 방향으로 길을 잡아나가면 황금 봉우리에 도달할 수 있음을 깨달은 루이는 그 기운을 따라 방향을 잡고 최선을 다해 계속 전진했다. 마침내 루이는 황금 봉우리 정상에 도착했고 그의 앞에 펼쳐진 풍경은 그야말로 경이로웠다. 하늘은 무지갯빛으로 물들었고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태양은 그의 얼굴을 따스하게 비추었다. 그곳에서 루이는 돌이 제자리에 있는 것을 보았고 그것은 다름 아닌 보물의 열쇠와도 같았다. 그렇게 큰 여정을 마치고 돌아온 루이는 자신이 많은 것을 얻었음을 깨달았다. 그가 가져온 보물은 다름 아닌 지혜와 용기였고 마을 사람들에게 그는 전설로 오래오래 기억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널리 퍼졌고 많은 이들이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모험을 떠났다. 그 이후로 마을은 더욱 번영했고 사람들은 루이의 용기와 결단력을 기리며 그를 황금 봉우리의 루이라 불렀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듭하며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빛을 계속해서 비추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적한 시골 마을 반쪽이들에서는 누구도 모르는 비밀의 숲이 존재했다. 이 숲은 고대 마법으로 감싸여 있어 외부 사람들은 물론 심지어 마을 사람들조차 그 존재를 알지 못했다. 숲의 중심에는 보랏빛 빛깔을 띠는 웅장한 호수가 있었고 호수의 깊은 바닥에는 비밀의 바다라는 또 다른 세계로 통하는 문이 놓여 있었다. 숲 밖의 사람들은 보랏빛 호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지만 마을의 전설 중 하나에는 특별한 날 어린이가 호수로 들어가면 비밀의 바다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다. 그러나 이 전설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사는 용감한 소녀 클레망스가 전설을 확인해 보고자 결심했다. 따뜻한 봄날 아침 그녀는 무작정 숲을 찾아 떠났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숲을 누비던 클레망스는 많은 곤충과 동물들을 만났다. 그녀는 토끼와 수다를 떨기도 하고 나비들과 함께 춤을 추기도 했다. 끝없이 걸어가던 중 클레망스는 마침내 보랏빛 호수를 발견했다. 차갑고 신비로운 매력을 가진 그 색깔에 매료된 그녀는 호수 가장자리에 조심스레 다가갔다. 순간 물속에서 빛나는 작고 예쁜 돌멩이들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 그 돌멩이들은 묘한 마법의 힘을 지니고 있었다. 클레망스는 직감적으로 그 돌멩이들을 손에 쥐고 호수로 들어갔다. 이상하게도 물은 전혀 차갑지 않았고 마치 따뜻한 바다 속을 유영하듯 편안했다. 그녀는 물속으로 깊이 잠기기 시작했고 곧 전설에 언급된 비밀의 바다에 도달하게 되었다. 비밀의 바다는 실제 세상의 바다와는 전혀 달랐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했고 물고기들이 말을 걸어오며 산호들은 음악을 연주했다. 클레망스는 해적들과 교류하며 보물을 발견하고 인어들과 친구가 되어 놀라운 모험들을 경험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클레망스는 자신이 이곳에서는 종종 젊은이로 때론 현자로 변하기도 하는 마법의 돌들이 만들어낸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던 중 자신의 마을로 돌아갈 시간이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클레망스는 비밀의 바다로부터 받은 경험과 마법의 돌멩이를 소중히 간직한 채 마을로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 경험 덕분에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고, 덕분에 마을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갔다. 클레망스가 가진 믿음과 용기 덕분에 비밀의 숲과 바다는 다시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전설로 남게 되었고, 미래에도 특별한 누군가가 그 전설을 이어가리라 믿게 되었다. 그렇게 프랑스의 한적한 마을 반쪽이들에서는 진정한 모험과 마법의 이야기가 세대를 넘어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일적. 아름다운 프랑스 시골 마을에는 라 벨르라는 이름의 젊고 매혹적인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을 사랑했고 다른 어떤 것보다 모험과 지혜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다정한 발명가였으며 비록 그에게는 항상 성공적인 발명을 하지 못했지만 그는 베르나르라고 불리는 작은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베르나르는 어느 날 발명을 위해 긴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발명품을 마을 박람회에 출품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깊은 숲을 지나가는 길에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밤이 어두워지자 그는 불빛이 보이는 오래되고 으스스한 저택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택은 사람이 아닌 괴물 같은 존재가 사는 궁전이었습니다. 저택의 주인은 무서운 야수였습니다. 그는 한때 잘생긴 왕자였으나 거만하고 이기적인 삶 때문에 마녀에게 저주를 받아 괴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저주를 풀기 위한 방법은 바로 누군가가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야수는 베르나르를 잡아둔 채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라벨르는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자 그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숲속을 헤매던 그녀는 마침내 저택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녀는 야수를 만나 아버지를 자유롭게 해주기를 간청합니다. 야수는 그녀에게 아버지를 대신해 자신과 함께 포로로 남을 것을 제안합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위해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야수와 함께 저택에 머물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라벨르는 야수의 내면에 숨겨진 친절함과 다정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수도 라벨르의 배려와 아름다움에 점차 마음을 열게 됩니다. 마침내 그들은 서로의 진심을 이해하며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에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라벨르의 마을 사람들은 야수가 소녀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확신했고 그들은 야수를 사냥하려고 무장하고 저택으로 몰려왔습니다. 라벨르는 그들을 막기 위해 나섰고 그로 인해 야수를 지킬 용기를 발휘합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사랑과 용기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녀의 진심은 저주를 깨기에 충분했습니다. 야수는 다시 아름다운 왕자로 변하게 되었고 라벨루와 왕자는 함께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궁금해하는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용기의 중요성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전해지게 되었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프랑스의 깊은 숲속에는 바람의 왕자라고 불리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이었고 그는 황금의 머리카락과 푸른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으며 바람처럼 빠르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 숲에는 신성한 나무들이 빼곡히 우거져 있었고 그중 가장 오래된 나무에는 전설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장은 어릴 적부터 그 숲에서 자랐고 나무와 동물들과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은 숲의 북쪽 끝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바람 소리에 항상 궁금증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은 어느 때보다 강한 호기심을 느끼며 그 소리의 근원을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는 가장 친한 친구인 작은 여우 로와 함께 숲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들 앞에는 거대한 폭포가 나타났고 그 너머로는 금빛 나무들이 반짝이는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로는 조심스럽게 장에게 속삭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저 너머에는 황금의 숲이 있고 그곳에는 유일무이한 마법의 열매가 숨겨져 있대. 그 열매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만 찾을 수 있지. 이에 장은 그 말을 믿고 폭포를 넘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친구는 폭포의 물줄기를 따라 올라갔고 마침내 금빛 나무들이 빼곡한 황금의 숲에 도착했습니다. 숲은 마치 현실과는 다른 세상처럼 신비로웠습니다. 나무는 부드러운 금빛으로 흔들렸고 그 끝에는 작은 금빛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녔습니다. 장은 아름다운 자연에 넋을 잃고 금빛 나무 사이를 거닐며 숲을 탐험했습니다. 그때 장은 숲속 가장 깊은 곳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나무들보다 더욱 반짝이는 거대한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장은 그 나무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 순간 나무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어옵니다. 너야말로 내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인간이구나.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합니다.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나무는 장의 대답에 감동하여 그의 이마에 금빛 빛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마음이라면 이 황금의 숲의 힘을 빌려줄 수 있겠구나. 하지만 언젠가 소중한 자를 되찾으려면 이곳으로 다시 와야 할 것이다. 그 순간 장은 황금의 숲의 수호자가 되었고 주변의 모든 나무와 생물들은 그를 축복했습니다. 그 후로 장은 숲과 인간 세상을 오가며 많은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숲에서는 장을 기다리는 친구들이 그의 귀환을 기다리며 나무의 빛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랑스 숲속의 전설로서 장과 황금의 숲의 이야기는 긴 세월 동안 이어져 내려오게 되었습니다.